네, 안녕하십니까, 아우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하드웨어는 보시다시피 SSL2MK2입니다. 최근 출시한 인터페이스죠. SSL MK2 그리고 SSL2 플러스 MK2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SSL2 MK2를 구입했습니다. 네, 이 SSL2 MK2는 2in, 2out 제품입니다. 요 전면에 보시면 인스트루먼트 인풋, 즉 일렉 기타나 일렉 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헤드폰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두 개죠. SSL2 플러스 MK2는 이 두 개의 헤드폰 아웃에 각기 다른 소스를 보낼 수가 있는데 볼륨 또한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그냥 SSL2 MK2는 하나의 소스만 보낼 수 있으며 볼륨도 단일 조절만 가능합니다. 네, 후면을 보시면 아웃풋 LR 이렇게 있죠. 메인 모니터링용 단자입니다. 2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서브 모니터용 추가 하드웨어 연결을 위한 라인 아웃풋용 또는 모듈러 신디사이저 등을 위한 CV 아웃 기능까지 겸하는 추가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능들이 전혀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SSL2 MK2를 주문한 것이고요. 마이크 및 라인 인풋을 위한 단자가 있습니다. 네, 이 전면 인스트루먼트 인풋 단자와 더불어 인풋 1, 2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측 상단을 보면 믹스라고 써있는 노브가 있는데 인풋 그리고 USB 이렇게 써져 있죠. USB 쪽으로 돌리면 네, 흔히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소리, 컴퓨터 소리, 아이패드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반대로 인풋 쪽으로 돌리면 지금 인풋으로 들어가는 악기나 라인이나 마이크 소리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노브를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레오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지금은 아직 켜놓은 상태가 아니지만 인풋이 레프트 라이트로 쪼개지면서 이 노브를 인풋 쪽으로 당겨 놨을 때 스테레오로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L로 들어가는 거, R로 들어가는 거, 꼭 인스트루먼트가 아니더라도 라인이더라도 가운데 이 커다란 노브로 메인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후면에 USB 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USB 3.0 버스 파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USB 2.0 단자에 물리면 제대로 아마 동작을 안 할 겁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연결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네, 보시다시피 헤드폰에 연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어떤 문구들이 뜨죠. 네, 기타 기기, 헤드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헤드폰으로 선택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제어 센터에서 세 가지 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헤드폰 기기, 현재 SSL2, 인터페이스, 메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기기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을 리셋을 하고 싶으면 설정 들어가서 사운드, 헤드폰 안정성, USB 오디오 액세서리에 들어가서 모든 USB 오디오 액세서리 제거를 누르면 다시 기기를 연결할 때 또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이 잘 되고요. 또한 앱이나 웹을 통한 별도의 디지털 제어가 전혀 필요 없어서 이 기기의 기능을 일부를 활용을 못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일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iOS와 연계하여 쓰기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목소리는 SSL2 MK2에 마이크를 연결하여 녹음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전작 대비 수치상으로 인풋, 아웃풋 모두 성능이 올라갔어요. 제가 전작을 사용 안 해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소리가 별로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는 아포지 듀엣 3와 비교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에 따른 평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기능인 룹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큐베이시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라우팅에서 보시면 선택 가능한 인풋이 1, 2, 3, 4가 있습니다. 네, 1, 2는 이 하드웨어 인풋 1, 2이고 3, 4는 룹백을 위한 가상 인풋 채널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아포지 듀엣 3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백과 하드웨어인 소리를 하나로 섞어서 인풋 1, 2로 동시에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백과 하드웨어 인풋을 하나의 트랙으로만 녹음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SSL2는 멀티 트랙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죠.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네, 이번엔 이 트랙을 스테레오 3, 4로 넣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패드, 컴퓨터 등등 플레이백 소리가 받아지는 거예요. 네, 일단 제 유튜브 채널에 있었던 영상을 하나 끄집어서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네, 룹백을 녹음할 때, 즉 플레이백을 녹음할 때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소리가 내부에서 돌면서 네, 하드웨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모니터링도 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모니터링을 킨 상태에서 플레이백 그리고 내 목소리 인풋 동시에 녹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녹음. 네, 보이시죠? 플레이백에도 약간의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모니터링을 타서 플레이백 소리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백으로 배경음악을 틀어 놓는다던가 하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으시다면 네, 이 부분도 끄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는 할 때는 네, 여기서 인풋과 USB 쪽, 즉 플레이백과 다이렉트 인풋의 비율을 잘 조절을 하고 네, 모니터 볼륨을 잘 조절을 하면은 일단은 내 헤드폰에 들어오는 모니터링 세팅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자, 일단 녹음을 활성화 시켜 놓고 오케이. 소리를 잘 나오고 있니? 네, 이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아마 음악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작았지만 유튜브 뮤직 같은 음악 앱을 켜놓고 목소리를 같이 녹음을 했을 때 음악 소리가 플레이백 소리가 훨씬 크게 거의 꽉 차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네, 볼륨 조절을 해서 믹스 다운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케이. 소리를 잘 나오고 있니? 네, 이렇게 플레이백 소리를 따로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후 편집으로 네, 볼륨 밸런스를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목소리에는 추가적으로 이펙트를 걸어가지고 조금 더 컴프레서 등을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만들다던가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컨트롤이 가능한다던가 하는 거 없이 그냥 이 기기 내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ID44나 ID14, MK2 같은 경우는 ID 믹서가 없으면은 기기의 모든 기능을 활용을 하기 힘든데 ID 믹서가 iOS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좋다. 그리고 4K 기능 이거는 4000번대 어쩌고 저쩌고 콘솔 이런 이름이죠. 사실 이걸 눌렀을 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츄레이션이 좀 더 붙고 하이가 조금 더 싹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정말 콘솔에 붙어있는 프리앰프만큼 좋지가 않을 뿐더러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홈 레코딩을 할 때 막 이걸 붙여가지고 뭐 색채를 주면 뭐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어쨌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네, 그리고 네, 로우 패스 필터가 있어서 네, 확 줄여주죠. 근데 로우 패스가 너무 세게 줄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녹음하는 공간이 뭐 어차피 홈 레코딩 공간이 엄청 좋게 꾸미기가 어렵겠지만 그리고 공간이 좀 열악할 때 얘를 통해서 좀 지저분한 반사음을 살짝 줄여줄 수도 있겠죠. 네, 모니터링 성능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사실 이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하, 좌우 표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포지 듀엣 3와 비교를 했을 때 요 앞뒤 공간의 표현이 다소 미흡하긴 했지만 일단 가격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공간감이 아주 안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라서 이거 40만 원 정도 제품치고 굉장히 좋은데? 라고 느꼈습니다. 디테일한 믹스 작업까지는 당연히 안 되고요. 곡을 만들고 편곡 방향을 짜고 또 그 방향에 맞게 톤 조합을 찾고 뭐 그런 작업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녹음실에 가서 작업을 한다면 시간 및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겠죠. 딱 홈 레코딩에 부합하는 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번 SSL MK2는 정말 iOS와 찰떡궁합인 제품 같습니다. 녹음이나 모니터링 성능도 나쁘지 않고 기기의 성능을 아무 제약 없이 iOS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룩백 플레이백을 위한 인풋 3사를 이용하여 방송 녹음하기도 좋고 팟캐스트 녹음하기도 좋고요. 가격 역시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